자, 예비고일 8주차 문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대소설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이제 현대소설 할 때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죠. 이게 소설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인물에는 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사건은 갈등과 같다. 그래서 사건의 흐름, 갈등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쌤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배경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뭐 시간적 배경이라든가 공간적 배경이라든가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난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할때 챙겨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성 외에는 이제 주제와 문체들을 살펴봐야 된다. 주제는 쌤이 설명할 게 없고, 문체의 경우에는 그 작가가 가진 독특한 말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말투에는 뭐 시점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심리를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체 문제는 보통 서술상의 특징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 거냐, 사건의 진행을 어떻게 잘 캐치를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일종의 트레이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가장 좋은 사건 갈등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화소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화소라는 것은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한 문단 안에 두 개의 화소가 있기도 하고, 또 두세 문단에 하나의 화소가 있기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렵고, 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수업을 계기로 이렇게 이 화소들을 이제 소설 중간중간에 챙겨놨습니다. 쌤이 해놓은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한번 화소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소설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는지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문제를 푸는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한번 볼까요? 일단 문제 먼저 읽죠. 소설 먼저 읽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고 빠르게 읽는 겁니다. 그냥 훑어서 쭉 이렇게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본다는 느낌으로 본 다음에 이제 보기의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겠죠. 보기를 읽을 때도 단순하게 본문 읽고 와서 이거 다시 보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문을 보기를 읽는 동안에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줄을 쳐서 내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본문을 읽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서술 방식, 내면 심리 사건 설명, 두 번째 외양이나 행위 묘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한다. 이런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보기로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 내용 관련해서 맞춰보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읽으면서 봅시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 중풍으로 쓰러져간 정신 건강 상태가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전 이유, 무엇이? 이 구멍가게가 주어가 구멍가게죠. 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 각별했다. 아버지와 가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설탕가루를 묻힌 미키 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는 캐러멜인 걸 보니까는 아주 옛날 캐러멜인가 봅니다. 아버지한테 혼이 나죠. 혼이 나고 그거를 갖다가
먹나? 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뾰루통에 있는 거를 보고 아버지가 이제 남은 것을 어차피 뭐 팔 수도 없으니까 하면서 소나기에 쥐어주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쥔 채로 서 있으니까 빨리 안 넣나? 빨리 안 먹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카라멜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아버지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혼내지 않는 것,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내가 있어야지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본다. 나는 가게의 아버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겠죠. 넣은 거, 사건에 해당하겠죠. 어쨌든 이 아버지는 아주 작은 그 구멍가게에서 이 가게를 꾸려가자고 위해서 이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 뒤로 막 이렇게 정부미 같은 것들을 옮길 때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는 엄청 싫었죠. 왜냐 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혀를 깨물고 죽을 싶을 정도로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략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 아버지와 나는 앞서건 뒤서건 하면서 전국자리 날렸는데 이렇게 가게 물건을 사가지고 보니까는 소주병이 20병이 돼야 되는데 2병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결국 아버지는 수도상 혹부리 영감한테 나를 보내게 되죠. 물론 말주변도 없었지만 어느 장애가 있어서 일부러 나를 보낼 겁니다. 소주당 2병 문제라 혹부리 영감 가게에 방문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혹부리 영감은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있는 혹부리 영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협박성 경고까지 더했죠. 혹부리 영감은 큰 도매상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할 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람은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혹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고 말입니다. 내용상 크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혹부리 영감 위협적인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죠. 그다음에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였다? 혹부리 영감이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윤희의 나로 시선을 제한했었죠.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질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어쨌든 여기도 맞는 말 그러면 윤희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심리를 함께 제시하지 않았죠. 행위의 표정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 이후에 나의 어떤 정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하얗게 질렸다. 그 다음 나의 어떤 정서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은 이제 이청준의 자서전들 씁시다 라는 작품입니다. 문제 먼저 볼게요. 운맥상 의미 기억 니은 얘네들은 보통 다 읽고 나서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한 문단 이제 기억이 있는 부분 문단이 끝난 지점 혹은 뭐 그 다음 문단 조금 읽다가 다시 와서 이제 문제를 체크하는 그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제 A에 대한 이해, A가 어디 있는지 봐놔야겠죠. 그 다음 보기 나옵니다. 보기들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자서전들 씁시다. 주인공 자서전 대필 작가로 자서전 대필 작가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글쓰기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고 의뢰인에게 악첨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이걸로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은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작가의 은사를 존중하고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긍정하는 거. 다음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 독자를 삼는 주장, 보다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긍정. 그러면 이거는 부정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긍정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 부정이 있구나 정도로 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보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볼게요.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인물이 나왔잖아요. 지옥이 나오고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이 선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이 누군지도 이제 나중에 봐야겠죠. 자, 지옥의 능력 이해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걸 못 견디게 짓눌렀다. 믿음의 논리를 초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 그 선생과 관련된 얘기겠죠. 자신감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 회의가 없는 신념은 독단의 흐를 위험 동안 큰 것이었다. 그것은 감동적 자서전적 인물상으로 치명적 결함이었다. 그러면은 이 선생이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누구냐? 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최 선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그의 생활에는 어떤 가식의 냄새도 느껴진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욕망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욕망까지 송두리쳐 막 근면시켜 버릴 수가 없을 건데 이거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으면서 특히 그 선생에 대한 지옥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겠죠. 다음, 자, 이거 아무리 그 마음에 없는 웃음 팔아먹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 건방지게, 지금 당신이 그 뭐 하수연 듣자고 내가 이런 데 온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을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투로 빡치는 피모노 씨 위의 인물이겠죠. 소설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또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런 좋은 습관도 가져두길 바랍니다. 자,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무노 이 사람이었죠. 행패를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게 아니면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 형편없이 명랑한 데가 있는 작자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무노 씨는 이제 스스로를 봉착할 게 없는 참을 수 없게 돼버린 것 같았다. 눈을 부라리면서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대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당하고 있는 것은 지옥에 해당한다. 지옥은 그만 기가 꽉 질리고 말았다. 인물의 정서가 드러났죠? 역시 내면입니다. 그자 참자 그래도 참아 넘어가자. 내가 그 최상위 선생 같은 분한테서도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는데 내가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무노 씨는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으로 말을 좀 해봐라. 왜 내 일을 안 하겠느냐?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 알아듣고 납득이 할 거 말이야. 말을 좀 해.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고 내 말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내가 좀 더 똑똑히 말해줄까? 하면서 피무노 씨는 허공을 향해 외쳐대기 시작하죠. 고장난 시계 라디오 삽니다. 채권 삽니다. 무산 빈병 자서전 회고록 얘와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상품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글이 폄하되는 거죠. 이렇게 소설이 본문을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선 대풀 작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구였죠? 지욱이었죠. 그 다음에 이 피문의 삶을 미화하고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을 요구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당하게 돼서 뭐 이제 안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피문호가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문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고 거짓 없이 성찰을 하는 사람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 우리 없는 의문 없는 확신도 부정을 하죠. 최 선생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적 인물로 부합한다. 긍정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후회나 의문 없는 확신, 후회나 의문 없는 삶,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물론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가식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좀 똑똑히 말을 해줄까? 이 말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침묵하는 지욱에게 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 것을, 나한테 의심, 뭐 두려움 이런 거 갖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내 일 하지 않겠냐? 너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네가 누군지 모르겠냐? 너는 자서전을 대필하는 작가이고 그거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얘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에 불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의심을 풀 것을 독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뭐 이런 의미로 말을 이제 하기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A에 보면은 나와 있죠. 지옥이 생각한 자서전의 가치를 표현하는 지옥으로 나오고 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박경리의 토지라는 작품이고 인물이 비교적 많이 나오니까는 좀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서술상의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는 이런 경우에 내가 찾아야 될 서술상의 특징, 비유적 표현, 하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신경 써야 되고 음성 상징어 이런 것도 눈에 바로 띄죠. 뭐 첨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찰랑찰랑. 장면에 대한 관찰이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오겠죠. 내면에 대한 직접적 진술. 그 다음에 과거형에서 현재형, 시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현재 시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됐죠? 기억력 요거는 이제 가면서 풀면 되고. 다음 보기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방 무렵 여기 토지에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 복잡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긴장을 하면서 풀어야겠죠. 누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찾아야 된다. 쌤은 이렇게 미리 찾아놨습니다. 잘했죠. 본문을 볼게요. 빠르게. 조준구, 홍씨, 서희. 부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싸도 다 알고 있다. 해방 놓자고 온 거 아니고 내가 생각이 있다. 뭐냐? 외놈들하고 한통 속인 조가놈. 조가놈이니까는 이게 누가 된다? 이 조가놈이 조준구가 되겠죠. 자, 그 사람 먼저 치라. 왜냐하면 재물이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얘네들 외놈도 하고 한통 속이니까 공먹고 알먹고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 사람 누굽니까?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알겠지. 누구 보면 알 거 아니요?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 무겁고 초록 동생이라도 초록은 동색. 같은 편. 누구 같은 편 아이가? 내가 안 들은 거 할 테니까 가라. 공연히 칭찬만 신뢰하면서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그러니까는 이 말하는 것은 누구였다? 말한 것은 삼수죠. 삼수. 그러니까는 이 삼수는 초록은 동생이니까는 삼수 누구의 하인이었습니까? 조준구와 홍씨 하인이었죠. 그런데 얘네들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기회주의적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다음. 자, 내가 안 가봐 그러나 지나보면 아니까는 뭐 순서가도 몇 놈 왔을 거니까 말은 안 할 거다. 큰소리 짓거리는 삼수 언덕을 내려가죠. 윤부를 찾아온 삼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화소죠. 하나의 화소고.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뜨리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날이 지나가 봐야겠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습니다. 넘었다 과거형 시제 그러면서 자정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죠.
덩어리 같은 침묵 뭐뭐 같은 했으니까 주기법 사용됐네. 비유적 표현 나왔군. 시키면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지 않은지 연기가 난다. 자, 계속 시각적으로 어떤 풍경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최찬판대 어둠에 묻혀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현재형 시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윤부 일행의 습격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A 비유적 표현, 음성상징어는 아직 안 나왔죠. A 장면에 대한 관찰 맞죠? 과거도 맞죠. 시간적 배경을 통해 분위기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일단 A와 관련된 건 다 맞습니다. 그럼 B와 관련돼서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 기억 니은 문제도 한번 볼까요? 삼수는 자신이 말한 대로 조과를 제거할 수도 있고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다. 맞죠? 삼수는 자신이 윤보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동네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이거 아니지. 그것도 아니고 뭘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조과를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다.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과 제거할 수도 있고 조과를 제거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신 말대로 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하면 그건 계속 진행이 되니까는 그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틀린 말. 그 다음 윤보 일행이 습격하고 그 다음에 홍씨 조중구는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냐 서희를 막 욕을 하면서 홍씨가 멱살잡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왔다. 이제 죽여봐라. 이 말은 서희가 나를 죽여라. 이 말이죠. 그 다음 화정놈 불러들일 것 없다. 서희가 이 대화를 통해서 화정놈을 불러들여서 이 홍씨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홍씨가 짐작하는 거죠. 자, 뭐 죽이겠나? 손이 뺨이라 가슴을 와락 흔들어대죠. 서희 얼굴 흑빛으로 변하고 울고 있는 봉순이. 그러니까는 서희와 봉순이 같은 편이겠죠. 서희 몸 잡아당기니까는 옷이 뜯어지면서 홍씨 손 옷걸음이 막 남게 뜯어져 버린 거죠. 누굴 감히 하다가 방에서 뛰쳐나간다. 말로 감히 누굴 감히 그럼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서희가 한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 그는 누구다? 또 서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씨 하면서 봉순이 뒤쫓아간다. 봉순은 아마 하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울면서 아기씨 하면서 쫓아가 죽을 생각을 하고 연못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울면서 하니까는 막으려고 쫓아가는 걸로 봐서는 봉순이는 서희 편이다. 그래서 봉순이가 달려 몸 잡아다니는 것으로 봐서 봉순이와 서희 협력관계가 약화된다? 아니죠. 내가 왜 죽지? 누구 저러 죽냐?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그 다음 홍씨 눈을 똑바로 보면서 사람이 영한 거 범보다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어? 나도 그렇게 못했게 행동할 수 있다. 무서워 뭐 우리한테 뭐 비상을 먹이겠다 이 말이야. 비상은 독약이라 그랬죠. 죽이겠다 이 말이가 하면서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허두름을 울더니 봉순에게 달려들 머리끄댕이를 거두르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홍씨가 그러고 있는 거죠. 읍내에서 한번 헌병 순사가 왔다는 홍씨는 겨우 본체로 들어갔다. 서희는 지켜주고 그냥 내려다본다. 홍씨와 서희의 갈등. 그 다음에 길상놈 날 죽을 후회하도 하고 이번엔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만 사당원은 숨어있을 줄이야. 어찌 흐흐흐흐 대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놈 나를 배웠다. 길상을 원망하는 서희. 그리고 홍씨 일행은 무사히 목숨을 건진 게 되겠죠. B 볼까요? 자, 못 죽이겠나? 왜 이러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내면의 직접적 서술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오죠? 맞는 말. 그 다음에 현재형 진술 간다. 남는다. 맞죠?
갈등, 공간적 배경의 변화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됐죠? 이번에 답 3번. 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마지막에 의병의 앞잡이로 몰린 삼수.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쌤이 최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쌤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상의 방한칸이라는 작품이었고, 자 소설상의 특징, 외양 묘사, 공간적 배경 변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 갈등을 다각적, 내부 소술적, 고백적 진술. 기억에서 미음까지 찾는 거. 그 다음에 보기 나왔죠? 중요하죠? 예술과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 그것이 이거 상징되는 세계이다. 시열성을 희석시키고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 의욕을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은 작가, 고투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내용하고 보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하고 잘 봐야겠죠. A, B에 대한 설명 확인하고. 자, 소설 요거는 이제 크게 다 읽진 않을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소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 이후로 김씨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들레로 왔는데 소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탓이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집안 습관한 분위기 탓, 나이 되네 탓, 내 머리 탓이다, 혼자 문제 아니다, 뭐 때문이다, 궁핍과 격변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와 관련된 그건 뭐 결국엔 뭡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는 어떠냐? 작품 기근, 신인 부재를 속삭게 되고 있다. 자기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지금 그 예술 작품이 나오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다수의 독자들은 전부 다 들로산으로 즐거움, 스포츠, 오락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부분으로 즉각적인 부분으로 문화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소설 쓰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상의 특징 볼까요? 외양묘사 아니죠. 배경 변화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 아니죠. 다각적 아닙니다. 왜 다각적이 아니냐? 내부의 서술자가 고백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자, 나가 내 어떤 소설에 왜 안 써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단 간에, 물론 집단도 아니지만 갈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살펴보는, 일단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름 내내 방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내하고 친한 유형이라는 이 친구가 그까지 방 하나 구하는 데 가지고 뭘 그러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지만 꼭 참게 됩니다. 왜냐? 친구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 해주고 싶었던 말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핵심 뭐냐? 고통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예술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외면하고 있다? 고통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천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 구질구실한 지성의 눈물을 잊으려고 한다. 이걸로 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유형 태도 맞죠? 상식인과 상대방을 피하고 싶은 마음? 아니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생략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무엇이라고 짐작을 했는 거죠.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의 대를 들려줄 용기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여기에 나와 있죠. 나 자신부터가 그 신념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다. 정치적 격변 상황을 외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어쨌든 예술과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번의 답은 5번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다음 작품으로 갈게요. 자, 황홀한 실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자, A 설명, 기억, 그 다음에 보기, 문 안쪽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중요하죠. 문 안쪽에 대한 집착. 그 다음 스스로를 유폐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편입되지 못한 채 어떤 인물. 그렇지만 체제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불안감. 자, 그라고 나오잖아요. 그의 대학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할 때 보면 약간 도착 증세,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뒤바뀌어 있는 듯한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교문을 뛰쳐나가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막 했던 곳에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가. 그건 누구냐? 윤일섭입니다. 다음으로 은행 시절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 문 안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는 야,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때 교문을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도 다 은행 문을 돌진하게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었군. 그러면서 은행 안에 있는 철창문이 바깥 사람들의 기여를 주지 않으려는,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려는 사람들과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윤일섭이. 그러면 이런 그의 욕망은 이제 더 안전한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손 박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은행 점포에 실제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은행 시절의 기억 관련해서 소재는 은행문 쇠창살 뭐 이런 애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퇴원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쇠울타리의 동물원을 보다가 이 손 박사에 대한 어떤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어떤 의심? 분명히 손 박사는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숴 없애면은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 나와서 또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는 현실적 곳곳에 쇠울타리가 있었던 거죠. 쇠울타리 안에 그 쾌적함, 선택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 쫓겨난 채 모욕적인 눈길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손 박사도 역시 선택받은 그 자들과 한 무리 이미 분명하고, 그는 쇠창살을 교묘히 숨기면서 내 안에 있는 쇠창살을 부수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한 분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건 소재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이 부분이죠. 보면은 소설의 초점이 되는 인물 누굽니까? 윤일섭. 윤일섭의 생각이죠. 다른 인물의 언행이 담긴, 손 박사의 언행이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5번, 그 다음 17번은 선생님 한번 볼게요. 바깥 세상 구경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 자신을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과거의 자신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윤일섭의 각성은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자, 바깥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 자신. 이 말은 바깥 구경을 한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안에서 밖을 보면서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다. 불안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 안은 안전, 문 밖은 불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주제 의식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17번 4번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문제다. 만약에 틀렸다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잘못 읽은 것에 해당한다. 상징적 소재, 교문, 쇠창살, 은행문, 쇠울타리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더 남았네. 최맥이 비 오는 길 한번 볼게요. 자, 그에 대한 설명, 풍자적 어조, 주관적 판단, 그 다음에 인물의 가장된 말과 행동, 감각적인 묘사, 빈번한 장면 전환 이런 것들 지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과민하게 반응한다, 현실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군. 공간과 관련된 문제도 나와 있는군 해두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신흥 상공도시 공장에서 일하는 병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고단한 업무에 지쳐 있죠. 그래서 공장 밖을 나와도 편안하지 않고 호젓해짐,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와 동시에 신원 보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를 믿어주지 않는 주인의 태도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얘가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자기는 이제 똑똑하고 지식인에 해당하는데 아무 활자와 인연 없이 살고 있는 저런 무식한 사장, 주인 같은 사람들도 부럽고 경쾌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내처럼 문학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삶에 대한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소설에서 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그 소재에 해당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루함 속에서 잊혀져가는 성은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신흥 상공도시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발전, 근대적 가치가 중요한 공간이고, 성은 그와 반대되는 고전적 가치, 봉건적 가치, 중세적 가치 이런 것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쓸쓸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이제 점점 잊혀져 가게 되는 거죠. 그 과거들이.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이제 하숙방에 가야 되는데 그 외로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병일이 있는 사진관으로 가게 됩니다. 사진사가 있는 사진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관사와 병일이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주고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좀 만족스럽기도 하지만은 결국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진사와의 만남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밤 12시가 돼 사숙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물은 드디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성찰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대체로 전부 다 이제 인물의 주관적 판단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보면 되고, 미음 한번 볼까요? 문득 자기를 기다렸다 어제 펴놓은 책을 생각하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는 순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미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간다. 일단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타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나온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것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 하숙관과 사진관으로 봤을 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빈대에서 변들거리다 새참 뛰어오르는 벼룩이 기다릴 뿐인,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없는 하숙방에 가기가 싫어서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됐다. 그러니까는 하숙방은 고독한 곳, 일시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곳.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 지문은 한계령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미리 앞에서 좀 자주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몇 번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본문을 읽는다기보다는 문제풀이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은 독백적 진술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누구와 관련된, 은자와 관련된 어떤 나의, 그 다음에 고향과 관련된 나의 어떤 생각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 다음 나와 은자의 경우에 은자는 현재 자신 나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고 나는 은자를 통해 이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
언제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고 고향 친구 한번 만나보니까 되게 힘들다. 계속 만나고자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고향, 동구방드 티나무, 동네,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답은 5번이 되고 24번에 여기에는 이제 아이러니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아이러니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이제 하나는 배척하고 하나의 의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의미가 고스란히 작품 속에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아이러니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 몸으로 인한 안간힘을 두들겨 하는 국가는 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과 이것 몸으로 미래하는 굳건한 세문 이건 생활을 의미하고 탐구하고 세상하는 거 사색은 그들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면똥을 띄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쌤이 이렇게 화소를 나눈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